없어요. 걱정 마 손흥민 여러분, 쿨팡이 왔어요. 안개처럼 싹 퍼져나가 자벌레 싹 없애네. 약값도 줄여주고 건강은 챙겨주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딨나. 헤헤헤헤 에헤라디야. 앞에 보시는 것처럼 기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요 기계 무게는 5.5kg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양쪽에 약을 꽉 채우면은 총 23kg 정도가 나갑니다. 근데 저희 기계의 특징은 그 연기 방제, 안개 방제, 물약 방제를 세 가지를 골고루 필요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기계 설명보다는 왜 이게 방제가 잘 되는 원리, 그 연기하고 안개 방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유튜브 들어가서 쿨팡이나 냉무연막기 또는 뿌리니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그 사용 설명이라든가 방제 현장 사진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기능 위주로, 원리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앞에 나와 있는 이게 지금 요게 이거고, 이건 보통 이제 소설 딸기 주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고, 이건 토경하시는 분들 요걸 이제 주로 많이 쓰시는데, 자, 저희 기계가 왜 냉무연막기인가 하면 요 앞에 나가는 온도 때문에 그래요. 이 그래프를 저희가 보시면 여기서 토출한 온도, 이 안에 가열관 온도가 250도 미만으로 컨트롤이 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온도를 자동으로 컨트롤하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 관리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온도 관리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온도 관리 손으로 수동으로 잘못하게 되면은 너무 과열될 수도 있고 너무 낮아서 연기가 제대로 발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저희 PCB 안에서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써도 됩니다. 근데 보시면 요 토출 여기 나가는 입구, 여기죠, 여기의 온도가 55도 정도 돼요.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 온도가 높고 여기 나가서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작물도 그렇고. 그래서 거리를 보시면 30cm, 40cm면은 온도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온도가. 거리가 25도, 29도. 그 공간 방제 할 때 하고 물약 방제 할 때 온도 차이가 조금 있죠. 그래서 실상 제가 여기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걸 갖다 대면 손이 하나도 안 뜨거워요. 여기서 난 열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연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연기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희 기계 이름이 냉무연막기입니다. 이렇게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 지금 사실 방제기들이 많잖아요.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여기 연막기도 있고 또 연묵이라는 것도 있고 또 미스트 만들어내는 것들도 있고 또 콜드 포깅이라는 거죠. 콜드 포깅은 대표적인 이제 치파벨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콜드 포깅이라는 건데, 장단점이 있죠. 연막기는 사실 그동안에 많이 쓰셨었죠. 연기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사실 저 연막기를 방제를 잘 할 수 있으면 저 연막기가 사실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단점들이 많이 많았고, 가장 큰 단점이 화실이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직접 가열이다 보니까 그 약이 변성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거를 가열하기 위해서 경유를 썼잖아요. 근데 경유가 이제 다른 부가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다 보니까 지금 경유를 못 쓰게 해놨죠. 그래서 지금은 연막기라는 게 지금 거의 사라졌어요. 경유를 못 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연묵이죠. 이제 글리세린 베이스의 확산제를 사용해서 물하고 섞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거의 대부분이 다 직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글리세린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글리세린하고 약하고 만나게 되면은 거기서 타르가 발생을 해요. 이 타르도 하나의 큰 문제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이 화실의 온도가 높아요. 화실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작물에 열에 의한 피해라든가 또는 유해가스에 대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요거는 이제 방제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리고 기계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이 고통을 다 아실 거예요. 기존의 연막기들은.
요 두 가지는 고열에 의한 걱정이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또 무거워요. 시동 한번 꺼지면 다시 켜기 굉장히 힘들고 시끄럽고, 그 다음에 크기 때문에 행동 반경에 제약이 있어요. 하우스 안에서 이거를 치고 나온다는 거, 특히 고추처럼 이제 막 우거졌을 때 그 안에서 이거를 치고 나온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어떤 사용상의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품들도 대표적인 게 연무라는 게 이제 SS기거든요. 예, 이게 SS기 뭐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역시 좋은 방제 장비이지만 나름대로 약점이 다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쿨팡 냉무 연막기는 어떤 것이 장점이냐면요. 저희는 이 가열관 안에서 꽈배기관을 통과하면서 나오고 이 화실에서 휘발유를 가열을 하기 때문에 간접 과열이에요. 간접 과열에 나오면서 거기서 발연점, 그러니까 우리 보조제가 연기로 기화되는 그 딱 온도를 맞춰서 내보내기 때문에 상당히 비교적 저열해요. 그래서 약의 변성을 최소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전달이 제대로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걸 보세요. 입자 사이즈를 보세요. 나가는 입자 사이즈요. 10에서 50 마이크로미터, 10에서 50 마이크로미터, 요거 10에서 60 마이크로미터, 요거는 90 마이크로미터 내외. 저희는 연기로 했을 때 0.1에서 10 마이크로미터예요. 그 다음에 안기로 했을 때 0.1에서 20 마이크로미터. 물약으로 했을 때 5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요거는 제가 출처를 요즘 AI 많이 나오잖아요. 제미나이한테 다른 제품들의 요걸 한번 물어보니까 이렇게 다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사이즈라고. 근데 지금 나오는 이 사이즈가, 입자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해. 이제 뒤로 가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연기 방제하는데, 분당, 한 200평 1분. 단동하우스요. 단동하우스 200평에 연기로 하면 1분이면 나와요. 그리고, 안기로 하면은, 안기로 하면은 3분. 어제 논산에 한 분 딸기 하신 분을 납품을 했는데, 오늘 이제 잘 하셨나 해서 이제 방지 잘하나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면, 감질 난대요. 연막으로 1분 만에 치고 나오니까 이걸 내가 방제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감질 난다는 표현을 하세요. 깜짝 놀라신 거죠. 왜? 1분 만에 방제를 하고 나오니까. 그만큼 빨라요. 그리고 저희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작물 피해 없어요. 그 다음에 기화가 완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약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비가 거의 안 들어가요. 그리고 가열관 막힘, 요거, 저희도 맨 처음에 이거를 개발했을 때는 저희도 역시 글리세린을 썼어요. 확산제를. 근데 이 글리세린이 한 3-4번 쓰고 나서 청소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이 가열관을 꽉 막아요. 타르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세정제라는 걸 개발을 했고, 그 세정제를 사용해서 이거를 청소하는 것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예 확산제를 바꿔버렸어요. 글리세린 성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글리세린을 넣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계면활성제에 이미 글리세린이 조금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미량의 글리세린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식물 추출물로 해서 만든 글리세린을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열관 현상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안 막히진 않아요. 언젠간 막히는데 현저하게 줄었고, 또 저희가 세정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잘 사용하시면 막힘을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기계가 여기에 있는 버튼 하나면 동작이 끝나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 리모컨까지 만들었어요. 리모컨으로 그냥 이거 누르시면 바로 켜지고 꺼져요. 왜 그런가면 저희가 이거를 고설로 만들었을 때 여기에 이게 사람하고 거리가 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거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찌됐든지 간에 이건 휘발유를 사용하잖아요. 여기서 휘발유 가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하고 멀어야 돼요. 최대한. 그리고 여기가 이 터보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소음이 어느 정도 있어요. 물론 옛날에 그 큰 연막제에 비하면 아주 작은 소리지만 그래도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걸 여기 이렇게 치면 여기 귀청 나가요. 이것도 역시 시끄러워요. 근데 이거는 스위치가 여기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방지했을 때 여기서 피고 끄는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리모컨으로. 그래서 이것도 리모컨으로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편리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한 게 이 기계입니다. 이 거치대입니다. 지금 이것도 방지하실 때 보시면 이거 살짝 풀고 멀리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엄청나게 쉬워요. 편하고 빠르고. 그리고 안전하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시작정지 버튼 이걸 만드는 이유도 그렇고 최근에 저희가 아마 4월이나 5월 정도에 출시가 될 건데 요즘 이제 행거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동으로 행거 하셔서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행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그거 이제 곧 출시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안에 들어가시지 말란 얘기예요. 그 행거, 우리 캐리어가 있거든요. 저기 무선으로 하는. 그럼 이거를 거기다 올려놓고 거기서 리모컨 2개 딱 누르면 방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요거 하나, 그 캐리어 하나 누르면. 근데 그거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하시거나 바깥에서 하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리모컨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전용 세정제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뚫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이제, 자, 이걸 보세요. 저희가 연막 방지에서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저희 입자 크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입자 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연기 0.1에서 10마이크로미터, 안개 0.1에서 20마이크로미터, 물약이 50에서 100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연기하고 안개 방지를 이해하기 전에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이미 사람들 다 아실 거예요. 해충들은 기문이라는 데를 통해서 호흡을 해요. 요게 기문이거든요. 폐가 없이 산소가 바로 들어가면 바로 요게 기관이라는 겁니다. 관. 요게 숨 구멍이고 요 숨관을 통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여기로 뱉는 거죠. 자, 보시면 총체벌레의 성체 길이는 1에서 2mm 정도인데 기문은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응애는 5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진딧물은 15에서 30 마이크로미터, 요거는 가루이는 15에서 25 마이크로미터.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연기가 0.1에서 10 마이크로미터죠. 그러면 연기를 발생해서 내보내면 얘들이 연기의 사이즈가 기문으로 이 연기가 날아가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연기에는 약을 넣잖아요. 약을 우리가 혼합해서 넣잖아요. 그럼 똑같은 사이즈로 가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기름이 코팅이 돼요, 사실은요. 아주 미세하게 식물을 코팅도 하고 그게 어디를 코팅시키냐면 이 기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름은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 끈적한 성분이 여기에 있는 기문을 여기를 막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사이즈랑 비슷한 사이즈가 날아가면 한 번에 막는 거고 요 사이즈보다 더 작은 게 날아가면 2번, 3번 날아가면서 약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들이 숨통이 막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방지의 특징은 가둬놓잖아요. 그러니까 해충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안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개에서도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가서 근데 우리가 안개 방지할 때는 물을 섞어요. 연기할 때는 우리가 물을 안 섞고 연막제라는 거 하고 약만 섞어요. 그래서 연기를 만들어낸 거고, 안개를 할 때는 저희가 확산제라는 거 하고 물하고 약을 섞어요.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물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붙어있는 해충이 잘 붙어요. 그 역할을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 방지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물들도 기공이 있잖아요. 식물들도 기공이 비슷해요. 저거랑 이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러면 이 식물들도 결국은 이 연기나 안개를 먹어버리면 식물도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연기하고 안개 방지할 때는 항상 기공이 닫히는 시간, 오후 4시 이후로 닫히는 시간에 하시면 얘들은 기공을 닫은 상태에서 연기가 들어가니까 결국은 누가 그걸 먹냐면은 해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진딧물도 기문을 통해서 호흡을 해요. 그래서 여기 저희 그 진딧물 친환경 하시면서 진딧물 잡으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친환경에서 제일 어려운 게 진딧물이더라고요.
작년에 괴산 가가지고 고추 하시는 분들 저희가 친환경 농장 갔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새카매가지고. 거기 뜬물이라고 그러더. 여기도 뜬물이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못 잡았어요. 근데 우리 저기 한 사장님 안 계시구나. 한 사장님도 여기 계시구나. 진드물 잡혔던가요? 예. 예. 어제 우리 지난주에 오이 농장 갔을 때도 그분이 딱 한 번 치고 나서 진드물 잡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치고 나니까 이제 없다 그러는 거예요. 진드물까지 정말 잘 잡아요. 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원리예요. 이파리는 기공을 닫고 해충들은 살아야 되니까 계속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은 이렇게 잡았다고 쳐요. 그러면 균은요? 균은 균도 과연 연기로, 안개로 방제가 될까요? 여기 보세요. 지금 흰가루병하고 녹균병이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죠. 얘들 사이즈가 여기 보세요. 이게 걔네 포자의 사이즈예요. 포자의 사이즈. 녹균병도 이 정도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하고 날아가는 안개하고 입자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얘들은 어떻게 해서 생활을 하냐면 흰가루병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게 포자로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다 딱 앉으면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앉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거기다가 균사체라 그래요. 균사체를 쫙 퍼뜨린 다음에 그게 식물의 틈새에 딱 들어가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요. 요 틈새에 딱 들어서 이렇게 딱 뿌리를 내려요. 이렇게 뿌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병천 오이 농장에 가니까 사장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오면 물로 씻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래서 거기다 물을 엄청나게 뿌려서 흰가루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요. 왜? 요 위에 덮인 거, 요거는 씻어낼지 모르지만 이미 이 안에 들어간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흡관이라는 건데 저거는 못 씻어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이파리를 따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녹균병이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지금 이거를 잡으려고 물을 엄청나게 뿌리니까 과습 생기죠. 또 다른 2차 피해가 또 발생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잡힐까요? 바로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연기, 안개,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고압분무기, 미스트 다 사이즈가, 이거 다 사이즈가 크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미스트도 사실 굉장히 좋은 방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입자가 커서 사실 굉장히 안에까지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SS기가 정말 좋은 기계 맞거든요. 근데 SS기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리고 불이 날아가는 게 분사력이 너무 세. 이파리에 맞고 튕겨져 나가요. 골고루 묻는 게 아니라. 묻는 데만 묻어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고압분무기.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일단 방제가는 둘째 치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 분무기 지금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 보세요. 입자가 살고 공중에 떠 있는 시간 보세요.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떠 있어요. 안개 1시간에서 5시간 정도 떠 있어요. 그럼 이게 이 시간 동안에 가서 달라붙기 시작하면은 살아남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입자 얘기하고 지금 그 세균까지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제 이겁니다. 자, 연기 안개 방제를 이해를 위한 자료라고 되어 있죠. 출처는 AI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기름 방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름 방제? 화원이라든가 집에서들 많이들 하시는 거예요. 물 1리터에 식용유 10ml, 그 다음에 퐁퐁 5ml 넣어서 잘 흔들어서 이걸 이파리에 쫙 뿌려주면요. 진딧물 한 방에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가정에서 하는 거고 농장에서 하기 어렵잖아요. 이거는 이미 인증된 방식이에요. 기름 방제라는 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있잖아요. 해충의 기문을 기름이나 비눗물로 막아 질시키는 것이 핵심 원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연막 방제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유제나 오일계통의 약재를 섞어서 살포하면 해충의 호흡 통로를 즉시 봉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표현을 제가 그대로 지금 제미나에서 그냥 옮긴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여기다 약을 안 하고 연기로만 해도 방제가가 나와요. 아, 네네네. 그냥 연기로만 해도 방제가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근데 거기에다가 여기다 약을 넣잖아요. 유제나 오일 계통에 약을 넣으면 그게 잘 날아가서 이파리를 코팅시키는 거예요. 이파리를 코팅시키고 그게 직접 들어가고. 자,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방제가 잘 나오는데,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기존의 연막제를 쓰셨던 분들,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거는 왜 그러면 약값이 줄어들지 않고, 왜 약값이 더 들어가냐? 그 다음에 왜 약값 피해가 나냐? 그건 고열 때문에 그래요, 고열 때문에. 열이 높다 보니까, 직접 가열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이 변성이 일어나고 타기 때문에 약을 더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 현장에서 들어본 얘기에 의하면, 기존 연막기를 하실 경우에 3배, 4배, 심지어는 5배까지 약을 써서 하신 분들을 현장에서 제가 뵀어요. 여쭤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약이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변성이 다 안 되는 것만 나가서 약효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 말씀들 하세요. 그리고 연기가 너무 탄다는 말씀도 하시고. 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과열 방식으로 인해서 약 변성이 적고 온도를 정확하게 컨트롤하기 때문에 방제가를 잘 낸다는 것이 바로 저희 쿨팡 냉무 연막기가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방제 중에서 가장 진보된 방제 방식이라고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보세요. 이 연기가 날아가면 안개도 비슷해. 안개도 어차피 거기에 기름 성분이 좀 들어가. 안개 확산제에도 기름 성분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미세하게 코팅된 기름 성분이 식물 잎의 병해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미세한 기름성 성분은 해충의 호흡기 기문을 막아 지시키고 코팅된 기름기는 곰팡이와 포자의 부착과 발화를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병해를 예방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흰가루병, 녹균병. 얘들이 이파리에 이 기름 성분이 날아가면 아주 미세하게 코팅을 해요. 그럼 미끌거리죠. 포자가 날라와도 거기서 발화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부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제 수단 중에 하나예요. 여기 작용 기전 보이시죠? 자, 해충 방제, 진드뭉에 깍지벌레 같은 작은 해충들은 몸통에 있는 미세한 숨구멍을 통해서 호흡합니다. 기름 성분이 기문을 덮어버리면 해충은 질식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병해 방지. 흰가루병과 같은 곰팡이성 질환은 포자가 이 표면에 내려앉아 뿌리를 내려 번식합니다. 기름 코팅은 이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포자가 달라붙지 못하게 하여 이미 형성된 균사층을 덮어 영양 공급과 증식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연막하고 안개 방제로 균까지도 잡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증명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걸 하면서 지금 저희가 피드백을 다 받아보면 정말로 효과적으로 이게 방제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이거 하시면 직사광선 피해야 돼. 그래서 이건 무조건 낮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막하고 안개 방지는 무조건 밤에 하거나 아니면 새벽에 하거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얘들이 지금 기름을 바른 상태에 직사 맞으면 그냥 식물 그냥 바로 타버려요. 그 다음에 온도. 보통 30도 이상이면 기후골망 광합성 증산을 방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우스에서 이걸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게 25도 미만으로 내려갈 때 제가 방제하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런가 하면 30도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 온도잖아요. 30도는. 근데 이거를 이제 밀폐해야 되잖아요. 밀폐하면 갑자기 복사위로 올라와요. 25도로 내려온, 온도가 확인하고 했는데 덮는 그 순간 복사위로 슬금슬금 올라와서 조금 있으면은 25도, 6도, 7도, 8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30도까지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25도까지가 30도 거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린 게 25도 미만으로 하우스 온도를 떨어진 상태에서 방제를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도요. 이 농도도 사실 저희가 이제 정해드리는 거 외에 욕심을 내셔가지고 갑자기 더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연기를 그냥 꽉 어느 정도 채우고 나오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0평에 1분이면 되는데 욕심내고 그걸 3분 막 이렇게 치우시면 한 번에 다 잡겠다고 욕심이 크신 거예요. 그러면은 식물이 데미지 그리고 어떤 식물들은 오히려 이걸 준수하면 연막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뭔가 하면 오이, 토마토 이런 것들은
작물이 어릴 때는 연막 방제를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작물이 어릴 때는. 본엽이 나와서 제가 이제 오이 같은 거 하신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첫 열매 수확을 딸 때쯤부터 연막 방제하십시오. 왜? 이미 애들이 수세가 올라와서 정확하게 이제 본잎이 나왔고 애들이 이 연막 방제 스트레스를 견딜 만한 힘이 되기 때문에 박과식물이 의외로 약하더라고요. 근데 고추는 좀 강한 편에 들어가요. 딸기도 굉장히 강한 편에 들어가고. 그래서 박과식물 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거고, 어느 작물이든 어릴 때는 연막 방제는 조금 참으셔야 돼요. 안개 방제, 물량 먼저 하시다가 그 다음에 안개 방제 하셨다 그 다음에 연막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막할 때가 사실 연막할 때가 이게 딸기 수확하는 시기예요. 제일 바쁜 시기예요. 정말로 고양이 손도 빌려야 되잖아요. 그때 연막 방제가 효자입니다. 200평 1분 효자죠. 200평 그냥 예전의 방식으로 물약 치면 얼마나 시간 오래 걸리시잖아요. 그리고 부부싸움 막 하시잖아요. 뭐 땡기라 밀어라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연막 방제하면 1분으로 나오면 되고 안개 방제하면 3, 4분으로 나오니까 정말 바쁜 시간에 일 다 끝내놓고 들어가시기 전에 다 마무리해놓고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착 쳐놓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우스 5동 있다. 그러면 준비하고 뭐하고 다 해도 30분 안에 5동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 1번 통하고 안개 방제를 하는 건데 1번 통에다 연막재를 다 채우면 연막 방제를 하게 되면은 2,500에서 3,000평을 쳐요. 6리터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안개 방제를 하잖아요. 그럼 2번 통 하나 채우면은 800평을 쳐요. 그러면 엄청나게 빠르고 쉬운 거죠. 그리고 2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안개 방제를 하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방제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문을 막는 건 이해를 했어요. 근데 잎에 남아있는 잔여 기름이 식물에 해를 입히지 않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텐데, 왜? 자연분해. 2, 3일이면 다 자연분해가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광합성 방해는 농도를 너무 진하게 하지 않으면 광합성 방해 안 한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닦아낼 수 있냐고 했잖아요. 저희 연막제에는 식물성 오일하고 숙성된 비누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계면이 계면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물 뿌리면 잘 씻어나가요. 물 뿌리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욕심내가지고 연막 방제를 좀 세게 했어. 그러면 갑자기 애들이 꼬부러졌어요. 아니면 시들시들하거나 뭐 이상증이 나타나면 그때 바로 즉시 물약으로 고압수 분무기로 한번 쫙 닦아주면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욕심만 안 내시면 문제가 없는데 가끔 욕심 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보시면 잎이 변색되거나 틱번이라죠. 이렇게 사실 끝에 들어. 이것도 역시 약해가 오기 시작하는 그때는 바로 물약으로 한번 씻어내면 잘 닦입니다. 그러면은 방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방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작기 중간에 저희기를 사신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처음부터 예방 방제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약하게 더 빨리빨리 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작기 시작부터 하시면. 근데 중간에 이제 많이 왔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 온실가루이 성주 참외 저희가 6월달에 갔거든요. 그때 막 접으려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온실가루이 때문에 못 접어서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저희 기계로 안개 방제로 해가지고 3일 간격으로 3번 딱 때리고 나서 온실가루이 싹 다 잡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저희 기계 다 샀어요. 한 사람이 치는 거 보고서 다 주고. 근데 그분들이 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온실가루이 잡았다고. 어떤 분은 저한테 지나가는 말, 사장님 많이 소개해 주시죠. 그러면, 소개 안 해요. 소개하면 안 돼요. 우리만 잘해야지. 그러신 분들이 이렇게 돼요. 그만큼 이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효과적인 기기를 잘 사용하시는 방법에 관한 문제를 원리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연막 방제 적합한 시간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가장 좋은 게 해 뜨기 전인데 그다음에 해진 후. 사실 해 뜨기 전에는 이게 가둬놓는 시간 때문에 사실은 조금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가장 좋습니다. 지면이 식어서 온도가 내려갔을 때. 근데 벌은 항상 빼셔야 됩니다. 벌도 역시 기문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벌은 항상 빼시고.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한낮.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노지에서도 이 연막 방지는 해주셔야 돼요. 노지에서 연막 방지를 언제 하시냐면은 그 바람이 갇혀 있는 시간에 연막 방지를 쫙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개들이 날아가서 잎을 코팅하고 또 즉시 호흡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이 해충을 기피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노지에서는 초속이 1, 2m 미만일 때 노지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 하우스는 밀폐시킨 상태에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우스에서 유동팬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단동 같은 경우는 유동팬이 없잖아요. 그러면 유동팬이 있으면은 안에 끝까지 안 들어가서 사실 상관없이 밖에서 하셔도 되는데 이게 너무 빠르니까 빠른 걸음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기온은 25도 이하. 온도가 낮을수록 입자가 안정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습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자의 증발을 막아 더 오래 체류할 수 있게 하는데요. 자, 기존에 우리가 보통 사장님들 비 오는 날, 흐린 날 방제 안 하시죠? 보통 안 하시죠? 과수 문제 때문에. 근데 저희는 물을 사용 안 하잖아요. 그리고 연기를 할 때도, 안기를 할 때도 물을 조금밖에 사용 안 해요. 4리터밖에 사용 안 해요. 800평 하는데 3.5리터에서 4리터밖에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과수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기압이 낮을수록 이게 붙잡고 있는 시간이 더 오래 가요. 그래서 해충들한테는 직격탄이에요. 기압이 낮을수록.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흐리고 비 오는 날 방제를 하시도록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하실 때 뭔가면 기압이 낮을 때는 연기량이라는 거 방제를 좀 덜 하시는 거예요. 왜? 나가고 새 나간 게 이제 새 나간 게 적다 보니까 방제량을 연기나 이걸 좀 덜 넣으셔도 관계없어요. 그거는 해보시면 이제 한두 번 해보시면 답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 이제 그 기계 레시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연막 작산지 갖다 주세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 요게 레시피는 저희가 나중에 다 드릴 건데요. 앞에 하나씩 드렸습니다. 요거는 요 1번 통은 무조건 요 보조제를 사용하시는 거고, 요 물약 방제는 2번 통을 사용하는 겁니다. 방제 방식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요거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그 유튜브에서 쿨팡 쳐서 들어가시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이제.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필요성과 혁신성, 제가 여기 다 비워놨죠? 동그랗죠? 이거는 유연하다는 뜻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려면은 뭐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항상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안전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힘들게 농사 짓는 이유가 자손들을 위해서 농사 짓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안전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현장 기반입니다. 이거는 제가 매일 나가서 방제를 같이 하면서 제가 얻은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 농민들이 진짜 어려운 게 뭔지를 항상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가장 중요한 분들이 저한테 정말 많은 조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계를 앞으로 잘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소통해 가면서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더 좋은 기계로 더 편하고 더 안전하게 편리하게 빠르게 그리고 방제가 좋게 방제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꽃 쪽에도 그럼요. 연기니까 아까 입자 보셨잖아요. 그 안에까지 정말 다 깊숙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